자, 시작해 볼게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협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협상이 되겠네요. 먼저 협상이란 무엇인가 그 개념을 좀 잡아볼게요. 자, 협상은 이익과 입장이 충돌하는 둘 이상의 주체들이 모여서 서로의 안을 조정하여 갈등을 해결하고 합의에 이르고자 하는 공동의 의사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협상의 이제 전체적인 개념을 좀 볼게요. 알겠지? 보자면은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갈등이 있겠죠. 그런데 이 갈등이 왜 발생하느냐? 서로 다른 이해관계 때문에 그래요.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조정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조정을 통해서 이 갈등을 뭐 하는 것이다? 해결하는 것이다. 이때 우리가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을 합의안이라고, 합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집어줘야 되는 건 뭐가 되는 거냐면, 협상에서 중요한 거는 이 합의 있죠. 합의가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합의는 서로에게 뭐가 돼야 돼? 서로의 뭐가 되느냐? 이익이 극대화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바로 합의의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협상에는 이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참여자 조건이에요. 참여자는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갈등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자, 갈등의 대상이 되는 사람 중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잠깐만요. 휘! 아이고, 슈, 안 빠지네. 자, 갈등의 이 핵심이 되는 주체들 있죠. 볼게요. 선생님은 이제 협상의 주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일단 당연히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어때야 된다는 거죠? 경쟁 관계여야 되죠. 서로 경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두 번째 조건은 사실은 이것과 좀 역설적인 건데, 이 둘이 경쟁을 하는데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 필요하냐면, 이 둘은 어떤 관계여야 되느냐? 바로 협력의 관계. 협력이나 그 다음에 공생의 관계여야, 공생의 관계여야 된다. 공존하는 관계여야 된다는 거죠. 어떤 걸로 여러분들이 예를 조금 보면 좋으냐면은, 여러분들 있잖아. 우리 왜 그 1년에 한 번이 되면은 선생님이 이제 야구에 관심이 많으니까 왜 프로야구 선수랑 구단이 서로 뭐 합니까? 협상이라는 걸 하잖아요. 연봉 협상이라는 걸 하잖아요. 자, 올해 얼마나 연봉을 줄 것인가 협상을 하는데 그들을 잘 보면은 분명히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선수는 되도록이면 많이 받으려고 할 거고 구단은 이제 적정한 금액, 그러니까 조금 좀 많이 덜 주는 게 구단의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분명히 이해관계는 달라요. 그런데 서로 협력하고 공존하는 관계예요. 무슨 얘기냐면 팀이 좋은 성적을 이끌어낸다는 데에 대해서는 둘이 어때요?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됐니? 다시 말하자면 어떤 A 구단과 B 구단의 선수가 협상할 일은 없어요. 맞죠? 왜? 협력하고 공존하는 관계가 아니니까. 근데 그러면 협력하고 공존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바로 공동의 무엇이 있는 사람들이다. 목표가 있는 사람들끼리 협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로야구 같은 경우에는 뭐겠어요? 그러니까 우승? 있는 거나 또는 좋은 성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공동의 목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잠깐만요. 선생님 이거 좀 빼가지고 올게. 알았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두 사람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경쟁 관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협상의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상황적인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협상을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상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건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행위 조건에는 참여자들의 아까 말했죠. 공동의 목표를 추구해야 되고 합의의 결과에 대해 뭐 해야 돼? 이행의 의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합의가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이걸 이행해야 된다는 거죠. 꼭 지켜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협상에는 뭐가 있느냐? 이건 이제 시험에 선생님이 볼 때는 협상과 관련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협상의 절차가 되겠습니다. 협상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크게 세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시작 단계가 되겠네요. 그죠? 시작 단계. 자, 요거에 대한 설명 조금만 들어갈게요. 먼저 시작 단계를 읽어보면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핵심은 서로의 기본 입장을 뭐 하는 겁니까? 확인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서로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본 입장을 뭐 하는 거다? 확인하는 것이 바로 협상의 시작 단계인데, 자, 여기서 추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자, 연봉 협상을 아까 계속 예로 들어봅시다. 연봉 협상을 할 때요. 서로 처음에 원하는 연봉과 줄 수 있는 연봉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갭차가 너무 커요. 그렇지? 갭차가 너무 큽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음에 얘기하시죠.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의 기본 입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뭐 할 수 없다는 얘기? 협상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본 입장을 확인하는 이유는요. 바로 지금 우리가 협상이 가능한지를 이야기하는 건데 바로 무엇을 따져보는 거냐? 협상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협상이 가능한지 그 가능성을 확인해 보는 것이 바로 시작 단계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 입장을 서로 확인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무슨 단계를 지나가냐면 조정 단계를 지나가게 됩니다. 자, 조정 단계의 핵심은 뭐냐면 자, 서로 달랐던 이러한 이해관계의 폭을 점차적으로 줄여주는 단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말 그대로 뭐 하는 단계다? 조정하는 단계죠. 그치? 자, 이 조정에는 필요한 요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일단 제안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대안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행위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참여자들이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표명하는 거예요. 알겠니? 자,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자면 자신의 입장을 뭐 하는 것이다? 바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제안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치?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제안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니? 오케이. 그럼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어떤 제안이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걸 제안했어요. 그치? 제안했는데 상대방이 그걸 받아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이해가 됐니? 이런 경우에 보통 대안이 많이 나오는데, 자, 그렇다면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 제안에 대해서 대신할 수 있는, 그러한 제안. 다시 말하면, 자, 어떤 거절된 제안에 대체될 수 있는 제안을 우리는 대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지? 물론, 제안에서요, 얘들아, 대안으로 만약에 넘어오는 상황이 된다면, 이때는 자기의 입장을 조금 줄여드리고요. 상대방의 이익을 좀 높여줘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서로 합의에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제안과 대안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서로의 입장을 뭐 해줍니까? 조정해가는 과정이고요. 자, 마지막에 나오는 게 바로 해결 단계입니다. 다른 건 없고요. 이 해결 단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마지막 최종 합의. 알겠지? 최종 합의에 이루는 건데 합의를 했다라는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고요. 자, 이때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때는 뭐가 있냐면
합의를 이루었는데 만약에 어떤 거에 대해서 또다시 이 합의의 결과가 다른 협상으로 또 이어져야 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자, 연봉 얼마 받을래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만큼 주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의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완전히 지급할 거냐 아니면 옵션을 붙일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또다시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다시 말하면 새로운 협상. 이때는 이거에 대해서 또 다른 새로운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협상을 제시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다음에 또다시 우리가 협상을 이어갑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협상이라고 하는 거에 핵심만 집어줄게요. 핵심은 서로 경쟁 단계이지만 협력하고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들끼리 뭐 하는 거야?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해결해가는 과정이 협상이고요. 그 절차는 시작, 조정, 해결이라고 하는 세 가지 단계로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담화로 이야기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볼게요. 담화로 이야기 보면 이슬과 우진이가 여기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동아리 발표의 장소를 서로 양보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방법이 없어. 그렇지. 이거는 뭐가 되는 거냐면 동아리 발표의 장소에 대해서 서로 발표를 하겠다라는 지금 현재 뭐가 되는 겁니까?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지금 나타나죠.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되는 거죠? 협상이 필요한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지? 다음입니다. 내 말 좀 들어봐. 우리 동아리는 너희만큼 알려지지 않아서 별관 꼭대기층에 있으면 아무도 안 온단 말이야. 너희 동아리인 유명해서 어디에서 발표회를 해도 상관없잖아. 그죠? 우진이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너희 동아리는 유명하잖니? 그러니까 우리한테 좀 양보를 하라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얘들아? 뭐 하고 있는 거야? 잡어. 뭐 하고 있는 거야? 제안하는 거야. 그렇지. 그랬더니 이번엔 이슬이가 얘기합니다. 그렇지도 않아. 다른 건 몰라도 중앙계단 옆 교실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어. 그 자리는 우리 동아리 최후의 보류가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맞지? 이것도 이제 나름대로 이슬이가 자기의 입장을 밝히는 거죠. 제안을 뭐 한 겁니까? 거절했죠. 자, 그렇다면 우진이는 뭘 해야 될까요, 얘들아? 대안을 제기해야겠죠. 자, 봅니다. 너희는 내년에 더 좋은 자리에서 하고 올해는 우리에게 그 교실을 양보해줘. 대안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내년에까지 우리가 쓰는 건 아니야. 우리는 올해만 쓸게. 알겠니? 원래 처음에 제안했던 건 뭡니까? 동아리 장소 바꿔줘. 발표회 장소 바꿔줘였잖아. 맞지? 그런데 이슬이가 얘기하는 건 우린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대안을 제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올해는 우리가 쓸 테니까 내년엔 니들이 써. 이런 거잖아. 이렇게 되면 우진이 입장에서는 자기의 이익을 조금 줄이고 상대방의 이익이 좀 주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슬이가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차라리 너희가 양보 좀 해줘. 너희가 양보해 준다면 전에 부탁했던 별과 관련된 문화작품도 찾아주고 청소도 해줄게 라고 하는 거야. 그렇지. 이것도 일종의 뭐가 되는 겁니까? 대안이 되는 겁니다. 양보를 해준 대신 이렇게 해줄게. 그랬더니 우리를 도와주는 건 고맙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장소가 더 중요해. 그럼 우리 동아리 모두 중앙계단 옆 교실에서 함께하는 건 어때? 대안이죠? 그리고 우리 문예부가 시화전 주제를 시화별로 바꾸면 별자리를 소개하는 너희 주제와도 어울려서 좋고 발표 내용도 더 알차게 될 거야. 우리가 주제를 바꾸는 대신에 너희 동아리가 공간 장식을 좀 도와줄래? 그리고 별관 꼭대기층에 있는 교실은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자라고 하면서 자,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대안이 되면서 좋아,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최종 합의안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함께 공존하고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에 이들이 조정을 통해서 최종 합의안에 들어간다. 이게 바로 협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얘들아 알아들었니? 분명히 이 절차에 대한 문제는 시험에 나옵니다. 알겠죠?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EBS 수능 특강에 나오는 문제는요. 잘 선생님 보세요. EBS 수능 특강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서는 이런 걸 안 물어봐요. 알겠니? 물어보게 되면은 보기를 제시해서 물어본단 말이죠. 왜? EBS 수능 특강은 수능에 맞춰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러한 지문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대신에 학교 선생님들은 그 수능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문제가 너무 쉬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걸 배운다는 거죠. 개념을. 근데 이 개념을 언제 배우느냐? 수능 특강에는 아주 살포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뭐를 활용하시냐면 이제 교과서를 활용하시는 거예요. 교과서에는 이런 내용들이 정말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거든. 선생님처럼.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내느냐? 교과서에 있는 이론을 바로 수능 특강 지문에다가 적용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까지 시작 단계인지 조정 단계인지 해결 단계인지 또 이 조정 단계에서는 어떤 문제를 낼 수 있냐면 어떤 부분이 제한이고 대안인지 알겠지? 그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지? 물론 그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기에다가 만약에 지문에다가 협상의 지문을 하나 넣어놓고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가나 이렇게 나눈 다음에 가의 대화에 대한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협상의 전반적인 내용도 물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지? 이해가 됐니? 오케이.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은 바로 토의와 토론의 절차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먼저 세 번째, 이번엔 대화의 세 번째죠. 바로 토의에 대한 이야기를 쌤이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요. 토의도 어떻게 보면 협상이랑 목적은 같아요. 알겠니? 방법론이 좀 달라서 그렇죠. 토의는 바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공동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공동의 문제가 발생하죠. 자, 이 공동의 문제를 뭐 하는 과정이냐라고 하면은 바로 해결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협상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이것을 조정을 통해서 해결한다면 얘네들은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바로 서로 간에 서로가 제시하는 의견을 뭐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바로 해결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다양한 의견들을 쭉 제기를 하겠죠. 알겠니? 그 중에서 가장 적절한 해결책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렇게 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바로 토의가 되고요. 알겠니?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 공동의 문제를 바로 토의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말을 씁니다. 의제, 우리가 나누어야 될 이야기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의제라고 합니다. 알겠지? 좀만 읽어봅시다. 토의의 개념은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하는 합법의 한 형태가 된다. 사실은 수능에서 또는 모의고사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지문입니다. 알겠지? 먼저 토의의 절차가 있습니다. 어떤 절차가 있느냐? 첫 번째는 문제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절차거든요. 선생님이 토의의 절차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느냐라고 했더니 자, 바로 첫 번째가 문제를 뭐 해야 된다?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문제 확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얘들아. 이 문제 확인이 곧 뭐가 되는 거냐면 의제가 무엇인지를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면 문제를 분석하거든요. 한번 머릿속에 생각을 해봅시다. 자, 공동의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걸 해결해야 되죠?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분석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뭐를 밝혀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뭐를 알아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일까요? 얘들아, 머릿속에 생각해봐. 자, 단순히 외운다고 여러분들 시험 잘 보는 거 아니니까. 자, 한번 생각해보자. 어떤 문제가 발생했잖아.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러면 이 문제가 되는 뭐를 알아야 될까? 정답이야. 이때 문제를 분석한다는 건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느냐라고 하는 바로 원인을 분석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대안을 탐색합니다. 근데 대안을 두 가지가 있죠. 대안을 도출한다는 말이 있고 대안을 탐색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 탐색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 되는 거냐면 이제 이때 다양한 뭐를 해결 방안을 수렴하는 거예요. 다양한 해결책을 수렴하는 거야. 자,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으는 거죠. 근데 물론 이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거는 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문제야. 이런 거지.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다양한 해결책을 수렴할 때는 바로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상대가 제시한 해결책에 대해서 상대의 이 해결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할 수가 있냐면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평가를 통해서 좋다라고 하는 것도 될 수가 있고요. 비판한다라고 하는 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뭐 하는 거다? 가장 적절한 대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과정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대안 도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적절한 대안을 끄집어낸다는 얘기예요. 알겠지? 요 부분이고 마지막에는 이제 대안을 다시 한 번 더 평가. 이때는 이제 가장 적절한 그렇죠? 해결책을 선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뭐가 되는 거냐? 자, 선정했으면 오케이, 자 이걸로 하자. 좋죠?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평가해보는. 알겠지? 그러한 시간을 거치는 것이 바로 절차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지? 자, 다음. 먼저 토의에는요, 우리가 좀 앞에 협상에도 물론 필요한 사람이긴 한데, 자, 누가 필요하면 사회자가 좀 필요합니다. 알겠지? 그럼 사회자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라고 했을 때, 근데 얘들아, 모든 대화에 사회자가 등장하잖아. 그럼 사회자는 목적이 딱 두 개예요. 원래 큰 틀에서 목적이 두 개야. 첫째는 뭐냐면, 일단 어떤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게 먼저예요. 이 사람은. 다시 말하면 규칙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규칙에 따라서 이 대화를 조절해 나가는 게 사회자가 하는 역할이고 두 번째는 의제나 토론, 논제를 알려주는 게 바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게 그겁니다. 해결과제의 의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사회자는 해결을 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의의 문제를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알려주라는 얘기야. 의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그리고 토의의 내용을 순서대로 제시하는 거죠. 규칙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에 해야 될 일도 있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요겁니다. 대안 평가까지 끝나고 나면은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는 최종적인 해결책을 다시 한 번 더 요약 정리해 주는 거죠. 어렵지 않지? 그 다음에 분위기 유지의 임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뭐 감정적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분위기를 조금 지양해야겠죠. 그래서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고요. 그 다음에 토의자들 사이의 갈등과 의견 충돌을 조절해 나갑니다. 특정 토의자가 발언권을 독점하지 않도록 조절해야겠죠. 이때 누군가가 독점하게 되면은 대화의 결정적인 협력의 원리 중에 양해 경륜을 어기게 되는 거기 때문에 순서 교대의 원리나 양해 경륜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조절해 주는 것이 바로 사회자가 하는 역할이다. 간단하지? 오케이. 자, 여기서는 답안은 보지 않을게요. 알겠지? 간단한 내용이니까. 다음은 바로 토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론은요,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선생님이 같이 나눠야 될 얘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도 아마 여러분들이 토론을 배웠던 게 기억이 날 거예요. 그죠? 개념이 굉장히 복잡할 수도 있고요. 앞서 봤던 세 가지 대화의 원리, 유형보다는 조금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선생님이랑. 자, 조금 길게 갑시다. 네 번째 토론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선생님이 토론의 개념부터 먼저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토론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협상이나 토의처럼 협의가 없습니다. 그냥 서로의 입장을 제안하고 그들에 대해서 내 생각을 알려주는 게 목적이에요. 쉽게 얘기하자면 토론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어떤 특정 논제가 있는데요. 알겠지? 이 논제에 대해서 무엇을 하는 거냐? 찬성이나 또는 반대하는 입장이 서로 나오겠죠? 그리고 이들이 하는 역할은 뭐가 되는 거냐면 이들이 하는 역할은 바로 서로의 의견이나 주장을 뭐 하는 것이다? 제시하는 것이 바로 토론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특징은 뭐가 있냐면 이 토론에서는 뭐가 없다라고 하는 게 되면 합의가 없어요. 그래서 100분 토론 같은 거 보면은 나와가지고 지 얘기만 존나게 하다가 그냥 끝나잖아.
그죠? 뭐 결론이 없잖아요. 그게 토론이에요. 핵심은. 그런데 이 토론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아무래도 서로 나누고자 하는 이 논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거든요. 알겠니? 그럼 논제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두 번째입니다. 논제는 서로 나누고자 하는 주제잖아요. 그죠? 제재잖아요. 맞지? 그런데 이 논제에는 뭐가 있다? 종류가 있습니다. 이 종류에 따라서 바로 무엇이 달라지느냐? 토론의 유형이 보통 달라진다는 겁니다. 알겠지? 기억나니? 논제의 종류? 기억나? 형준아 기억나? 기억나니? 그래서 요번엔 기억해야 돼. 알겠지? 이건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토론의 논제가 다른 것은 그러고 사례가 다섯 개 나올 확률이 더 높아. 알겠어? 자, 기억하자. 이거 어려운 거 아니다. 토론의 종류에는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사실 논제라고 하는 거 있어. 그러니까 사실 논제는 뭐냐? 어떤 특정 이야기에 대해서 무엇을 따지는 거냐? 이게 참이냐 또는 거짓이냐를 따져보는 거죠. 그러니까 찬성측이라고 하는 것은 이 논제가 참이다. 반대측은 이 논제가 거짓이다라고 서로 의견을 얘기하는 게 바로 사실 논제예요. 됐니? 두 번째, 이번에는 어떤 논제가 있냐면 바로 가치 논제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 논제를 준 다음에 이 논제가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옳다 또는 그르다를 따지는 겁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이 경우는 옳음과 또는 그름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죠? 이 두 가지를 따져본다는 거죠. 선생님이 간단한 걸 뭐 하나 얘기를 해보자면 이런 건데 뭐 간단하게 해볼까요? 어떤 걸로 얘기를 해보는 게 좀 좋을까?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맨날 우기는 게 있지. 발해는 중국의 역사이다. 그렇지? 자, 이 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것은 사실 논제일까요? 가치 논제일까요? 뭐가 되겠니? 그렇죠. 이건 사실 논제죠. 역사의 사실을 따져보는 거니까. 이해가 됐습니까? 이해가 됐니? 오케이. 이거는 어떨까요? 자, 학생은 꼭 대학을 가야 된다. 이건 뭘까요? 이건 가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꼭 대학을 가야 된다는 옳음과 대학을 가지 말아야 된다는 그름이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있고 사실은 이 두 가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세 번째거든요. 알겠지? 세 번째는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배웠던 부분인데 정책 논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정책 논제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새로운 정책의 실현 여부에 대한 것을 따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논제를 밝히죠.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 선생님이 이제 뭐 1학년 때 나오는 것 중에 하나를 얘기하자면 설탕세를 부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치? 이런 논제를 밝히면 이 새로운 정책을 실현해야 된다는 사람이 찬성이고 하지 말자는 사람이 뭐가 되는 거지? 반대가 되는 경우예요. 됐어요? 오케이.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겁니다. 바로 정책 논제. 어떻게 보면은 작년 기준으로 보자면 토론 지문이 뭐 EBS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토론 지문에 보면은 대부분이 다 사실 논제 없고 가치 논제가 없고요. 정책 논제만을 주로 합니다. 아마 선생님 예상에도 올해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정책 논제를 쓸 확률이 95% 이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책 논제는 해야 될 얘기가 진짜 많거든요. 알겠니?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정책 논제가 이루어질 때 어떤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 하나씩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정책 논제는요, 일단 첫 번째, 논제의 특성이 중요한데, 알겠지? 아까 선생님이 1학년 때 배웠던 논제 하나 얘기했죠? 설탕세를 부과해야 된다. 선생님 말을 잘 들어보세요. 설탕세를 부과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
설탕세를 부과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자, 정책 토론에서 논제는요, 항상 어때야 되냐면, 이거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진술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진술이라는 얘기는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긍정적인 진술로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지?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 찬성 측은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일까요?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 논제를 제시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찬성 측인 거예요. 사실 찬성 측이 이 논제를 제시하지 않았더라면 이 토론은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이렇게 따져봅시다. 그러면 이 논제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 바로 누가 제기하는 거냐면 찬성 측이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찬성 측에는 뭐가 필요하냐? 자, 니네가 하자고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부터 얘기해봐. 왜 필요한지를 증명해봐. 이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찬성 측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새로운 정책이 왜 필요한지 얘네가 지금 증명해야 돼요. 맞지? 이걸 뭐라고 하느냐? 들어본 것 같아. 뭐라고 해? 입증 책임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입증 책임의 원리. 됐어요? 오케이. 이 입증 책임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을 꼭 해야 되는 필요성을 뭐 하는 거야? 이들이 증명해내야 되는 그러한 책임이 바로 누구한테 있다? 찬성 측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이 정책 논제는 보통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냐면 얘들아, 이 절차를 좀 볼게요. 그러니까 이 절차가 곧 뭐냐면 일종의 토론의 종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류를 많이 쓰냐면 바로 이런 종류를 많이 씁니다. 반대 신문식 토론이요. 신문식 그러한 토론을 많이 쓰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 방식은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두세요. 이거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반대 신문식 토론이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이름이 붙는 이유는 뭐 때문인지 지금부터 거기 나와 있는 거 잠깐만 볼게요. 우리 토론의 유형과 절차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그죠? 보이니 안 보이니? 보이죠?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표준 토론 방식이 있거든요. 고전적 토론인데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각각 2명이 한 조가 되어서 한 번의 입론과 반론을 기회로 갖는 그러한 토론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입론이라는 걸 해요. 증명을 한단 말이죠. 자기 의견에 대해서. 그럼 거기에 대해서 반론하고 이게 기본적인 토론의 방법이고요. 두 번째가 교차신문 토론, 노론이라고 되어 있는 토론입니다. 오타입니다. 자, 교차신문 토론이라고 하는 게 곧 반대신문식 토론이에요. 근데 뭐가 다르냐? 교차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봤던 고전식 토론은요. 입론을 제기하죠. 얘들아, 그러면 반론하고 끝나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거야. 처음에 입론을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핵심이 뭐냐면 증명한다라고 하는 게 뭐를 말해주는 거냐? 이 정책이 왜 해야 되며 왜 하지 말아야 되니? 그 이유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니? 물론 그 이유에 대해서 근거도 들어줘야겠죠. 그러니까 이해가 됐어? 그런데 이렇게 입론을 제기된 이유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반대로 신문하는 거예요. 이거 좀 이따 설명해 줄게. 알았지? 됐니? 그런 다음에 다시 교차니까 이 반대 신문한 거에 대해 다시 재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이런 방법이고요. 세 번째는 칼포퍼식 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3명이 한 팀이 돼서 각 팀이 한 번의 입론과 2번의 반론을 제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대2로 붙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말하자면 알겠지? 그리고 자 마지막 반론을 제외하고는
자, 매 발언 때마다 질문을 하는 형식입니다. 자, 링컨 더글라스 토론 같은 경우에는 1858년에 링컨과 더글라스 사이에 일어난 토론인데 1대1 토론입니다. 보통 어디에서 많이 쓰냐면 가치 논제 토론에서 많이 씁니다. 알았지? 오케이. 그 다음 의회식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자의 중재와 집행에 따라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입장에서 토론을 진행하는 건데,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이 녀석이라 그랬죠. 반대 신문식 토론이에요. 알겠지? 자, 이게 뭔지 지금부터 알려줄게. 먼저 이거의 절차를 좀 봅시다. 반대 신문식 토론의 절차. 알았지?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먼저 입론이라는 걸 먼저 해요. 자, 이 입론은 뭐냐? 각각 하는 겁니다. 한 번씩. 근데 얘들아, 한번 생각해봐. 누가 먼저 해야겠지? 찬성이 먼저 해야 될까? 반대가 먼저 해야 될까? 생각해봐. 누가 먼저 해야 돼? 찬성이 먼저 해야 되는 거야. 이유가 뭐냐면 찬성한테 뭐가 있기 때문에? 입증 책임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이 논제를 제시한 사람들이 찬성이잖아. 그러니까 보통 순서는 찬성의 입론이 먼저 시작하거든. 입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내가 찬성하거나 이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거나 그 다음에 반대하는 입장이 있을 거 아니야. 자, 이걸 하나의 의견이라고 본다면 이들의 무엇을 밝혀줘야 되냐면 이유나 그 다음에 근거를 밝혀주는 것이 바로 입론이 해야 되는 얘기야. 근데 잊지 말라 그랬지. 찬성한다 반대한다라고 하는 건 자신의 의견이야. 이해됐지? 맞지? 그럼 이유는 주관적이어야 돼, 객관적이어야 돼? 이유는 주관적이어야 돼, 객관적이어야 돼? 이유는 주관적이어야지. 그리고 이 이유의 타당성을 밝혀주는 게 뭐야? 그렇지, 근거가 되는 거야. 헷갈리면 안 된다. 알았지? 이유는 주관적이어도 상관없다. 대신에 주관적일 때 근거를 통해서 타당성을 밝혀줘야 되는 거지. 됐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입론을 제기하게 되면 누가 하는 거냐? 상대방의 뭐가 필요해? 상대방이 뭘 해야 돼? 반대 신문이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상대방의 반대 신문의 핵심은 뭐냐면 앞서 입론에서 제기했던 상대방의 이유나 근거 있지? 그지? 맞지? 이 이유와 근거의 오류나 그 다음에 한계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반대 신문의 핵심이야. 쉽게 말할게. 잘못됐어요 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됐어요? 그런데 이 오류나 한계, 잘 보세요. 오류나 한계를 지적하려면 이것을 평가해야 되는 거잖아, 얘들아. 맞지? 그럼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 평가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 기준이 필요해. 그렇지. 이 오류와 한계를 밝힐 때 우리는 평가 기준이 필요한데 그 평가 기준이 뭘까? 세 가지야. 이거 맞추면 내가 커피 사줄게. 오늘. 왜? 배웠거든. 어떤 사람의 생각을 평가할 때 세 가지 기준으로 해야 된다. 기억나니? 이거 배웠거든. 언제? 지난 시간에. 배웠다고! 알았어. 초성 힌트를 갑자기. 야, 이제 우리 좀 있으면 고3이고 1년만 지나면 얘들아, 니네 성인이야. 무슨 초성 힌트 이딴 거 우리 초딩 때 하는 거 하지 말자. 어? 놀라운 거는 여러분들이 한 10년만 지나면 결혼할 수도 있어, 이제. 물론 형준이는 군대를 갔다 와야지. 거기 살아 돌아오냐가 문제인데. 그치? 형준, 아예 고개 들어, 괜찮아. 군대에서 죽는 경우는 많이 없어.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치? 쌤 군대에 있을 때요. 지오핀가 지핀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최전방 어디에서 선생님 집회에 있었잖아. 그지? 어디에서 애들이 하도 갈궈가지고 갈궜는지 아니면 얘가 뭐 또라이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총격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무실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을 총으로 쏘아가지고 죽이고 수류탄을 던져가지고 내무실에 자고 있는 병사들에서 죽인 일병이 하나 있었거든. 근데 선생님 부대에 있었던 게 아니고 그런 사건이 있었대. 나도 잘 몰랐는데. 근데 그 병사의 이름이 동민이야. 근데 성은 달라요. 김동민 일병이라고 되게 유명한데 이름이 동민이야. 야, 선생님 있잖아. 오해받았잖아. 괜히 막 갈구는 거야, 선생님을. 막 고참들이. 저 새끼 혹시도 모른다. 쟤도 동민이기 때문에 총 쏠 수도 있다. 뭐. 그런 경우 아니면 형준아, 죽는 경우가 없어. 알겠지? 걱정하지 마. 내가 초성일 때 이런 거 하지 말자. 얘들아, 근데 평가 기준 봐봐. 있어, 평가 기준이 왜 없어? 생각해봐. 얘가 지금 제기한 이유나 근거가 그래, 타당한지를 보는 거. 첫 번째는 평가 기준이 뭐다? 이거는 항상 시험에 나온다. 이거 안 나오면 내가 진짜 학원비 공짜로 해준다니까. 나오면 2배. 응? 안 나올 수가 없다니까. 평가 기준 첫 번째는 타당성이야. 올바른 근거로 얘기하고 있느냐. 또 있지. 가끔 가다가 어떤 정보를 제공할 수 있잖아. 맞지? 그 정보가 믿을 만한 건지를 따져봐야 된다 그랬지. 그거 뭐야? 신뢰성. 그렇지. 한 개 더 있다. 마지막 한 개 더 찾아봐. 타당성과 신뢰성 말고 또 있어. 혹시 얘가 제기하는 이유가 너무 한쪽으로만 몰려 있는 건 아닌지. 그렇지. 바로 공정성. 그래도 니네가 수업을 하면 듣긴 하는구나. 자, 공정성.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이유의 오류와 한계를 밝히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교차니까 다시 입론했던 사람이 상대방의 반대 신문을 듣고 뭘 하는 거냐면 다시 재반박을 해주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얘들아? 좋아요. 한 가지만 더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바로 뭐냐면 이 녀석인데 그럼 입론을 할 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게 있을까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상대방에 대한 뭐 설득까지는 아닐 수 있겠지만 자신의 의견을 좀 더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입론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주로 다루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해야 돼. 알겠지? 그걸 뭐라고 하느냐? 바로 필수 쟁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입론을 제기할 때는 항상 무엇에 따라서 해줘야 되느냐 그러면 바로 필수 쟁점에 따라 해줘야 돼. 이건 찬성이든 반대든 다 그렇다는 얘기야.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필수 쟁점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보면 되냐면 바로 입론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알았지? 이렇게 따져줘야 된다. 필수 쟁점. 그럼 필수 쟁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물어봤을 때 아주 간단해, 얘들아. 필수 쟁점은 일단 첫 번째, 잘 생각해봐, 얘들아.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 그치? 새로운 정책이 필요해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 근데 왜 필요할까? 그래. 이게 없으니까 지금 문제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필수 쟁점의 첫 번째는 뭐가 되는 거냐면 바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돼. 입론을 할 때, 이거 입론할 때입니다. 알았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먼저 제기를 해줘야 돼. 그러면 생각해보자. 찬성 측이 있고 누가 있겠어? 반대 측이 있을 텐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찬성 측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간단하게. 심각하다고 얘기해야 돼? 심각하지 않다고 얘기해야 돼? 그렇지. 여기서는 심각성을 강조해야지. 심각합니다 라고 얘기해줘야지. 이 심각성이라고 하는 게 문제의 심각성이라는 게 곧 뭐가 되는 거겠습니까? 정책의 필요성이거든. 알겠니? 오케이. 이게 바로 정책의 필요성이거든. 그럼 반대로 반대측은 뭘 얘기해야 돼? 그렇죠. 심각성이 없다라고. 지금 별로 안 심각한 문제야 이런 거죠.
자, 필수 쟁점이 뭐냐면 얘입니다. 알겠니? 문제의 심각성을 따지는 것이 필수 쟁점이 된다는 겁니다. 알았지? 두 번째 필수 쟁점은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 두 번째는 이 정책을 시행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야. 다시 말하면 문제 해결의 가능성입니다. 뭐 이건 어려운 거 아닌데 찬성 측에선 이 가능성이 어떻다라고 말을 해줘야 돼? 아주 높다라고 얘기해줘야지. 찬성 측이니까. 아니, 야,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정책이 시행되면은 해결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그래, 안 그래? 그래, 그렇잖아. 그지? 반대측은 어때야 돼요? 가능성 없다. 근데 여기다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좋아. 뭐를 추가하면 좋냐면 지금 하고 있는 정책으로도 충분하다 이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현 정책, 그러니까 새로운 정책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정책으로도 해결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얘기를 해주면 좋아. 그러니까 굳이 새로운 건 필요가 없어요 라고 하는 얘기지. 됐어요? 자, 세 번째 필수 쟁점은 뭐가 되는 거냐라고 하면 바로 비용과 이 정책을 시행했을 때 들게 되는 비용이나 그 다음에 이익, 그러니까 효과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필수 쟁점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잖아. 찬성 측은 비용을 어떻게 해야 돼? 비용이 어떻다고 얘기해 줘야 돼? 시행하면 적게 들고, 그렇지. 이익은 존나 높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반대로 반대측은 비용은 어떻고 높고 이익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보통 시험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이들이 지금 서로 반대 의견을 제기하는 게 있잖아. 그지? 맞지? 그 부분이 필수 쟁점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를 자주 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의 심각성, 해결 가능성, 그리고 비용과 이익의 문제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따져보는 것이 바로 입론에서 중요한 겁니다. 정리합시다. 먼저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논제를 바탕으로 찬성과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알겠지? 논제의 특징은 논제의 종류에는 사실을 따지는 사실 논제, 그 다음에 가치를 따지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가치 논제,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바로 정책 논제가 있고요. 정책 논제의 특징은 바로 긍정적인 진술이어야 돼. 그러니까 입증 책임의 원리는 누구에게 있다고? 네, 찬성 측에 있다고. 그리고 이 정책 논제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반대신문식 토론이고, 반대신문식 토론은 입론, 상대방의 반대신문, 재반박 이렇게 이어지는데, 입론에서는 필수쟁점 세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따져봐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알았지? 자, 토론은 지금 본 것처럼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은 이렇게 개념을 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건 시험에 나올 확률이 그만큼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지? 여기까지가 바로 대화의 특성과 원리였습니다. 자,